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니뽕내뽕 J테이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 좀 길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마케팅, 홍보, 브랜딩 정말 광범위한 주제이고 저 혼자 연차에 대해서 계속 제가 깔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마케팅이라 하면 글씨가 또 안 보이네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규정한 정의를 대부분 많이 쓰세요. 어떤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어디 마케팅 공부했다는 사람들 전부 이 미국 학회에서 꺼낸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액션을 취하는 활동이다. 요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마케팅의 대가들이 항상 한국에 이런 포럼을 하면 이렇게 자기 잘난 이야기 하잖아요. 저 역시 조그맣지만 제 홍보 POP에 제 자랑하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약간 띄워놨어요. 그 정도로 세미나, 마케팅 세미나, 마케팅 포럼 어떤 모임에 가도 다 자기 잘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이라 하면 결국에 실패 확률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하나의 활동이지 않을까? 홍보라 하면 약간 좀 다르죠. 마케팅은 타겟을 정해놓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는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삼성을 갖고 왔어요. 삼성 미전실? 미래전략실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언론기사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법 쪽에 기자, 언론 쪽 어디든 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이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다라 하면 리스크 관리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홍보는 리스크 관리다 라고들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외식업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냥 공중에다 뿌리는 난다 라고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브랜딩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전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마케팅이라 하면 가치를 파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가치를 판다? 가치를 판다 하면 저는 대학교 때 브랜드라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면 잘된 사람들 그냥 자랑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스타벅스, 어디 유명한 브랜드들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나영석 PD 정도 되는 사람이 정말 브랜딩 잘한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조종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말 옥석 잘 가려서 원석 같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잘 닦아내잖아요. 그게 브랜딩이죠. 그래서 어디선가 팔아야 될 걸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었지만요. 한동안 이 그림이 유행을 탄 적이 있어요. 마케팅 학도가 됐든 좀 사회적으로 마케팅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 여성에게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 정말 대단한 사랑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마케팅이랍니다. 그쵸?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타겟을 정해놓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이 이야기하는 게 저 정말 대단한 사람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광고는 뭐가 될까요? 애드버타이징은 계속 떠드는 거죠. 저 정말 대단한 사람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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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돈을 쓰는 게 광고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홍보는 남자가 없어졌죠. 남자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날 믿어봐. 날 믿어봐. 그 남자 정말 대단한 사람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여성분을 설득하는 거. 이게 홍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마케팅을 공부했다든지 홍보를 공부했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점을 놓고 보자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 자랑을 하는 게 마케팅이라 하면 홍보는 다른 사람을 거쳐서 또 S그룹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입막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띄워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홍보라고 합니다.
다음 브랜딩. 브랜딩은 약간 좀 그렇죠. 제가 이 여성분께 저 정말 대단한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알아요. 당신 대단한 사랑꾼이야. 이미 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타벅스도 안 되는 매장이 있겠죠. 근데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안 되는 매장의 스타벅스 점장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단 그래도 객수를 유지해주는 이 사랑꾼에 대한 이런 대변을 해주는 아가씨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과 홍보와 브랜딩을 한번 규정 지을 수 있는 과거에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규정을 짓는 화면이 있었고요. 그러면 마케팅이라 하면 제가 한번 좀 텍스트가 작은데요. 마켓과 ing를 묶은 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뭐 어디서 공부하다가 가져온 건데,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이죠. ing는 뭔가 꼼지락거리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서 계속 doing이잖아요. doing. 움직이는 거. 그러면 시장에서 꼼지락거리는 건데, 어떤 회사의 마케터가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죠. 아, 저 친구 설득해야 되는데, 저 친구 우리 매장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프로모션 걸었을 때 몇 명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꼼지락거리는 거를 예측을 할 때 뭘 가지고 예측을 하냐? 수요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치맥 시즌이 고개를 드러낼 때 치킨 업체 분들은 다 수요 조사를 하시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고 니즈 조사를 하는데, 이 시장에서 수요를 하면 수요는 원트가 그 다음 단계가 됐고, 그보다 더 심각한 단계가 니즈라고 하죠. 니즈라 하면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요는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아마 수요와 원트의 단계라면,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만 뽑아내서 꼼지락거리는 게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액션, 꼼지락거리는 거, 저는 뭘 하느냐? 회사에서 대표님 앞에서 저희 마진이 어떻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요 정도 법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가맹점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시는데 라고 하면 또 숫자 놀이 하죠. 숫자 놀이해서 마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본사의 프로핏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마케팅은 없겠죠. 그래서 다 숫자 노름이고 숫자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언론도 그렇고 마케팅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들이 많아요. 그죠? 뭐 어디 연구원 아니면 뭐 협회 아니라면 뭐 연구소에서 뽑아내는 숫자들 중에 내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숫자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하는 이런 시야를 가진 마케터를 꼭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척이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자라는 게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너무 원론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가 하는 기획이랑 연초에 연말에 경영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기계획, 분기계획, 월간계획을 세울 텐데,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뭐를 할까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상품을 패키징을 만들어 뭐 포장도 할 거고 A부터 Z까지 고객 만족이 어떤지 수요를 뽑아내야 되고, 지속적으로 또 이야기도 해야 돼요. 클레임이 터지면 또 방지하러 가야 되고, 사업 확장에 몰두하는 것, 이게 마케터가 A부터 Z까지 하는 일인데, 뭐 주저리 하지 말고 볼까요? 시장조사, 연구개발, R&D, 고객 만족시키고 불만 처리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해야 됩니다. 마케터가 왜 네가 월권을 하고 있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마케팅이라 하면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각자 힘들기도 하고요. 이직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외식업에서는 슈퍼바이저 분들 현장에서 힘들지만 스태프 부서 중에 마케터들 힘들다는 내용으로 한번 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 속에 영업, 프로모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고객과의 접점이죠. 결국에 마케팅 네가 왜 다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고객과 접점 관리하는 게 마케팅 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접점, 아니야
매장 홀에서 이 적게 가는 친구가 접점 아니야?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매니저님이라면 그 매니저님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피라미드 맨 위에 계신 분이 대표님은 아니죠. 그죠? 대표님을 설득한 마케터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마케팅을 잘한다? 마케팅을 못한다? 너무 광범위해요. 그 회사 마케팅을 잘하네. 뭘 보고 아 정말 광고를 잘했네.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이 마케터 당사자에게는 이 평가가 너무 광범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홍보 개념으로 보면 홍보와 선전의 개념. 아, 그 회사 선전 잘하더라 라고 하면 대화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단어 가지고 꼬집어내기에는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아,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케터 이 친구들 뭘 꼼지락거리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를 마케팅 개념이죠. STP를 해서 마케팅 팀까지 한번 이 안에서 어떻게 불러먹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 들어가 볼게요. 마케팅 팀에서 우리는 시장 변화에 계속 스터디를 합니다. 그죠? 천직으로서 해야 되죠. 그러면 ATL이라고 적어놨고요. BTL이라고 적어놨고 TTL이라고 적어놨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TTL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ATL은 4대 매체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옛날 외적의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ATL이라 하면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정말 옛날에는 정말 그쪽에 돈 많이 썼었거든요.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다른 곳으로 돈 많이 쓰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ATL 하면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마케팅 채널들한테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활동을 ATL이라고 합니다. 한 5년 전 학교에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많이 안 가리켜요. BTL은 4대 매체 빼고 전부 다 홍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활동이 정말 많죠. 뭐 여기 있는 SNS도 BTL입니다. 프로모션도 BTL입니다. 박람회 들어가는 것도 BTL이고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피라미드 뭐 설명이었다면은 저도 역시 BTL을 하고 있는 거고요. BTL이라 하면 ATL 말고 전부 다 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 뭐 다이렉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TL이라 하면 아까 돈을 많이 쓰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행사를 선정을 하죠. 죄송합니다.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대행사분들께 경쟁 PT를 시켜요. 그래서 경쟁 PT를 시켜서 저런 대행사, 협력사, 에이전시에서 이런 전략을 짜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띄워놨고요. BT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박람회 나가는 거, 온라인 광고하는 거 전부 BTL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죠. 콘서트 여는 것도 그런 면에서 하나입니다. BTL. 그래서 빅뱅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협찬사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F&B 매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활동들인데 제가 뭐 하려다가 못한 거는 그냥 저쪽 회사에서 안 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치킨을 사랑한 콘서트라는 거를 돈을 많이 써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치사한 콘서트였고 정말 치사한 프로모션으로 못된 프로모션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진짜 주려다가 안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열받아갖고 BHC 막 안티만 올라오게끔 해서 좀 많이 바이럴을 내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을 긋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치산을 기획을 했는데 엎어졌죠. 그랬더니 경쟁사에서 이런 네이밍을 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마케팅 팀이 있으면 모든 채널을 다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이전시를 쓸 수밖에 없죠. 이런 4대 매체를 쓰는 회사들 중에서는 그죠? 외식업은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 주셨던 협력사가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포켓몬 고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 재빨리 추종했던
커피빈 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에 잡기 어려운 뭐 어떤 놈이 나타나요라고 거짓말을 앞에 POP를 걸었을 때 매출 많이 올랐겠죠. 그죠? 근데 포켓몬고가 딱 터졌을 때 저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추종하려 그러면은 그냥 따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입장에서는 이거 꼼지락거리고 있네. 저기 뭔가 쟤네들 뭐 하고 있네. 그랬을 때 빨리 추종을 할 수 있는 결제 단계를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대표님 앞에 가서 돈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친구가 되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아쉬운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BTL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TTL은 요 두 개 묶은 거예요. 그래서 TTL이에요. TTL 갖고 온 이유는 SNS가 요즘 너무 붐비니까 그리고 O2O가 너무 붐비니까 O2O라 하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생일 선물 보내시는 그런 채널들 전부 다 O2O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돈이 1,000만 원이 있을 때 여기다 쓸지 여기다 쓸지 여기다 쓸지는 공부를 해야 시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시장 변화에 계속 돈이 바뀌어가는 돈 흐름이 바뀌는 거를 마케터도 모르고 마케터는 또 대표님 눈을 가리고 있고 하면은 점주님들은 미치는 거죠. 그죠? 점주님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쓴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유 FC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설명이 길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마케터들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느냐 타인의 삶에 계속 관여를 해요. 제 타겟은 그렇습니다. 제 타겟은 J테이블에서 1020 여성이에요. 교복을 입은 아가씨들과 5년 전에 교복을 입었던 아가씨들 그리고 10년 전에 교복을 입었던 아가씨들. 근데 그때는 니뽕내뽕이 없었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제 타겟이고요. 그리고 가맹 점주님들이 제 타겟이에요. 설득을 두 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마케팅? 이라 하면 약간 그 학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마케터라 하면 돈 많이 쓰고 뭐 이런 건데 외식업의 마케팅이라 하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들 설득하는 게 쉽나요? 슈퍼바이저 분들? 마케팅이 전략 잘못 짜서 이것 좀 팔아 갖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점주님들 도장 찍어 올 수 있는 100%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 분이 있으면 영입 대상 1호 분이겠죠. 그런 정도로 이분들의 수익을 갖고 장난을 쳐야 되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분들보다는 이분들 설득하는 게 훨씬 힘들죠. 그래서 대박 납니다 라고 했는데 참여가 20%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마케팅 하나만 하죠. 안 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있는데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참여를 이분들도 참여시켜줘. 저희 매장에 문턱을 넘게끔 해야 되는데 점주님들 참여도를 높이지 않는 마케터 그러고 그런 전략을 대표님께 보고를 들어갔을 때 와 철면피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눈높이를 맞추자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역시 어디 본사에 소속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매장을 하나 갖고 운영을 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마케팅이라 하면 내 2호점을 갖고 계실 그분의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고객을 보는데 이분들 코어 타겟이 있고 서브 타겟이 있고 재구매도 유도해야 되고 신규도 끌어들여야 되고 유동도 조사해야 되고 머리 아프죠. 그래서 매년 연말에 마케터들 보는 게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 책을 많이들 구매해서 보시는데 이분들 좀 공부하려고 제가 지금 뭐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1020 여성분들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맹 점주님들을 위해서 마케팅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대표님 도장을 찍었으면 좀 큰 건이면은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겠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당 잘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잘하는 브랜드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 저 역시 욕이 정말 난무했던 그런 그 점주님들 공간에서 나중에는 핑크빛이 돼요. 어떻게? 이 간담회를 잘 해가지고 정책 설득 잘했지, 매출 올랐지, 매달 20%씩 성장하니까 배달 안 나가시고 전화기 내려놓고 닭이 없어요. 행복한 소리죠. 근데 저는
아, 왜 전화비를 내려놓으셨지? 매출 로스인데? 라고 해서 또 퀵 이런 분들 연결해 주갖고 바쁘시면 배달 나가지 마시고 이 친구들 쓰세요 뭐 이렇게 계속 솔루션을 주니까 점주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매장 청결 관리, QCS는 슈퍼바이저 분들 뭐 이렇게 해당하시는데 마케팅 입장에서는 VMD가 좀 중요하죠. 매장이 어떻게 보일지,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사장님 그 덕지덕지 좀 떼주세요. 뭐 A4 붙이지 마세요. 제가 시안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써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관리까지 하려면 VMD까지 점주님들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계속 타인의 삶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 외식업을 하고 내 브랜드를 매장을 100개를 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를 못 보시잖아요. 그죠? 내 간판 망가지는 걸 못 보시잖아요. 그러려면 이 점주님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당근을 주고 채찍을 할지에 대해서 꼭 뭐 전략기획이 됐든 마케팅 팀이 됐든 이런 기획을 하는 친구들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현장감이 있는 친구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담회 딱 봐도 한 100분 정도 돼 보이시죠? 해서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의하십니까? 통과되었습니다 해서 점주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고 나면 목 다시죠? 근데 이거 딱 진행을 했는데 90% 이상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점주님들 설득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라고 그냥 뭐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니즈 조사하고 R&D 하고 홍보도 하고 고객 클레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 업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지금 클레임 대박 터진 게 있는데 내 업무만 할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무슨 일인데 그래? 대박 났네? 그 주변 매장 사장님들 매출액 영향이 정도로 대박 클레임이 났어요. 그러면 가서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면 본부장님이 가서 그분의 게시물을 내리든지 기사글을 기자님 좀 해서 내리든지 해서 해야 돼요. 대표님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주실까 눈 쳐다보다가 브랜드 없이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브랜드는 없어지지 않겠죠. 뭐 좀 뒤에 좀 센 얘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포항 쪽에 어떤 매장 4개가 한꺼번에 없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파주 쪽에서도 왜냐하면 한 개 매장이 좀 많은 브랜드들 한 개 매장이 잘못해서 고객과 싸웠어요. 그 고객이 그 동네 뭐 대단한 이빨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이 손가락이 엄청난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었을 때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브랜드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클레임,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꼭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마케터로서 숙명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략도 짜면서 계속 쳐다봐야 되는 직무도 하지만 귀를 열고 봐야 되고 듣고 슈퍼바이저 분이 매장 돌고 왔을 때 오셨어요 해서 좀 술도 먹고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외식업 마케터라면.